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이 KB금융지주에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가 발간되어서 한번 참고용으로 읽어봤습니다. 다들 사실 마음속에 풍요롭고 싶은 본능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 좀 운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두가 사실은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되든 안 되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부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했었고 지금 투자 향방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엿볼 수 있거든요. 사실 모든 정보를 이 어떤 인터뷰에 다 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부자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부자 기준 이 금융 10억 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 10억 원 이상 총 20억의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칭하고 이 보고서에서 조사를 했고요. 20억 이상의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가 지금 몇만 명이죠? 50만 명 아닌가? 그 중에 0.9%라고 합니다. 야, 진짜 0.9%.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작은 부자라도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한국 부자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9%가 가진 총 자산의 규모가 2,826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58.6%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부동산은 55.4%, 거의 뭐 한 60%에 가까운 그런 수치고, 금융자산은 38.9% 해서 약 4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대4 비율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평소에는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 몇몇의 부자분들이 생각나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부의 반열에, 지금의 그 자리에 꾸준하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로 직접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책을 통해서 부자 봐봤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봐야 돼. 실제로 부자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좀 눈여겨봤던 거는 채권 혼합형 펀드랑 저축성 비과세 확정금리 보험,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자분들이 특히나 좀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확정금리 보험, 이런 곳에 좀 돈을 옮길 생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확실히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분들한테 당신이 지금 이 부동산과 금융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 거의 70%에 육박하는 정도가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해요. 역시 이게 아는 만큼 잘 운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느꼈고요. 그리고 부동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투자 수익률을 좀 큰
애로사항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이 조금 뭐 멈췄다 또 뭐 올랐다가 하지만 지금 요즘에 또 시국인지라 좀 거래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죠? 근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부자에 대한 기준도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 부자는 총 자산이 약 100억 원은 돼야지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정말 재밌었어요.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겸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52.8%만 내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41.2%는 그렇게 많이 진짜 한 3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부자의 기준을 스스로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의 원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종잣돈을 모아서 불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렸는지, 그리고 종잣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잖아요. 한번 봐봅시다. 자산이 30억 미만인 분들과 30억 이상인 분들 모두 어떻게 해서 종잣돈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1순위로 답한 게 바로 사업 소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직장 생활을 해서 사실 이 종잣돈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나가는 것도 많고 일단은 통제할 수 있는 받는 급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나는 연봉 1억 벌고 싶어, 뭐 10억 벌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지 않죠. 정말 그 사람이 퇴사하지 않을 정도로 주겠죠. 아마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사업 소득이 1순위였다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더욱 도움이 됐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종잣돈이 얼마였냐? 사장님은 얼마부터 이렇게 굴리셨어요? 돈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바로 그 모은 나이도 나와 있어요. 평균 42세에 이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7억 4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저도 진짜 한 1,000억 이상의 자산가 분과 심층 거의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도 못해도 현금 10억은 들고 있어야 된다. 현금 10억은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한 나이는 42세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은 분들은 좀 소수에 그치고 30대부터 시작해서 한 40대 초반까지 거의 12년 정도를 그냥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10억을 꾸준히 모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 종잣돈이 3억 원 미만일 때 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도구가 무엇이었냐? 일단은 첫 번째로 사업 수익이 가장 1위로 뽑혔어요. 내가 돈 모으는데 가장 직방은 사업 소득이었어. 그리고 3억 원 미만의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를 잘만 활용하면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기회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지금 시드가 적다면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 시드를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은 사실 사업소득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뭐 부동산 투자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위가 공통적으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열심히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미친 듯이 벌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에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 동력이 또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정말 이 부분이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불리는 능력, 불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스스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사장님이 지금 7억 4천의 종잣돈을 모으기까지, 그리고 지금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돈을 불리기까지 어떤 방법을 활용했습니까? 딱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소득 잉여 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했고, 그리고 부채를 활용했다. 빚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소득 잉여 자금은 연평균, 이 부자들이 연평균 소득 잉여 자금 다 쓰고 남는 돈 약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를 매달 생산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뭐 금융 자산을 통해서 매달 600만 원 이상씩 들어오게끔 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사실 부동산 한 10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한 6, 700 정도씩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자산까지 합쳐지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거기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세금, 각종 뭐 공과금 다 빼고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온다.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죠.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내가 시드를 불렸을 때 그 자금을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했다고 하고, 그리고 부채를 활용했다고 해요. 이 부자의 75.3%가 현재 부채, 빚을 지고 있고, 빚을 활용해서 평균적으로 6억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갚아 나가고 있다.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라고 대답했고요. 평균 6억 7천만 원보다 3배 정도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리스크는 현저히 적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채를 일부 끌어안고 가는 이유는 사실 레버리지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비용으로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잉여 자금 소득에서 사실 비용이 좀 발생해야지 내가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빚을 내서 이자를 내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부자는 기본적으로 이 KB금융에서 조사를 했을 때 20억 이상의 자산가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0.9%가 그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으며, 이들의 총 가계가 전체 대한민국의 58.6%다. 그 중에 60%는 부동산이었고 40%는 이 주식이나 나머지 금융 자산에 들어가 있었다. 6대4 비율로. 그리고 이들이 42세에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 수익을 통해 약 7억 4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종잣돈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주식, 뭐 금, 채권, 뭐 보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득 잉여 자금 한 달에 다 털고 600만 원씩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고, 주식에서 이 돈이 벌리면 금융이나 또 이제 부동산으로 일부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활용했고, 부동산을 살 때 그냥 산 게 아니고 한 7억 정도를 빌려서 약 한 거의 15억 정도 내의 부동산을 산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죠. 실제적으로 부동산 자산가들 그리고 금융 자산가들이 어떻게 부를 이뤘는지, 몇 세에 이뤘는지, 어떻게 부채를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좀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나 혼자 이기적으로 부자가
되지 말자. 그런 생각이고, 좀 사회에 베풀면서, 기여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그것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와 이 주식 공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어쨌든 부자가 되기 위해 내가 42세에는 반드시 현금 10억 원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스스로 오늘 세우는 그런 날이어서 좀 뜻이 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마음속으로 이미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부자입니다. 화이팅!